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전류, 전압, 저항, 그 다음에 ohm의 법칙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저항이 무엇이었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항이요, 우리 주변에 저항 무엇이 있을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 기구들이 바로 저항에 해당이 됩니다.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다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도선에 따라서 그 안에 전기기구 안에 들어갔을 때 흐름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전기 도구들, 기구들 이것들이 다 저항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 또는 병렬 연결했을 때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떻게 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러한 직렬, 병렬 연결의 장단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그 쓰임새를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멀티탭에 연결된 전구 중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이런 적이 되게 많죠. 멀티탭 하나가 고장났는데 그 옆에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면 작동이 되고, 자, 왜 그런 건지 오늘 수업이 다 끝날 때쯤 우리 친구들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랑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쓰는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중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까요? 멀티탭이 직선 모양이니까 직렬 연결? 글쎄요. 먼저 전구를 이용하여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알려드리죠. 여기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를 보세요. 전구가 한 개일 때보다 전구의 밝기가 어둡죠? 그리고 전구 하나를 빼면 남은 전구도 바로 불이 꺼지네요. 네, 즉 전기기구들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기기구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회로는 어떨까요? 전구가 한 개일 때와 전구의 밝기가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전구 하나를 빼도 나머지 전구는 그대로 켜져 있어요. 즉, 전기기구들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전기기구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을 병렬 연결해주는 장치네요? 맞았어요.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전기기구를 함께 연결해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선에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네, 주의해야겠네요. 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했을 때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해서 회로도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전류, 전압, 저항이 직렬, 병렬 연결되었을 때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것만 알면 오늘 수업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집중해 주세요. 전류의 세기는, 우선 전류는 I죠.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I1, I2 지금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걸리는 전류를 여기는 I1, 여기는 I2라고 한 겁니다. 전체 전류는 지금 I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플러스 극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전체 그 크기의 전류가 I1, I2 통과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자, 여러분, 물줄기로 생각해 볼까요? 물이 여기서부터 쫙 흐르는 거 한 줄기로. 자, 그럼 그 세기가 전체나 I1이나 I2나 어떤가요? 모두 다 같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전류는요, 각각에 걸려 있는 I1이나 I2 다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무엇은 같냐면
전류는 모두 다 같은 거예요. 각각에 걸리는 전류는 같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먼저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물줄기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이번에는 병렬 연결시킨 거예요. 저항을. 그때 각각의 전류 I1, I2랑 전체 전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요. 물이 여기서부터 플러스 극에서부터 쫙 물이 아니라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만약에 전체 100만큼의 전류의 세기인데 위로 예를 들어서 40만큼이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아래는 얼마가 가겠어요? 물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위에 40이 갔으면 아래는 60만큼의 세기가 가겠죠. 이렇게 40, 60 그러다가 다시 합쳐져서 여기는 100의 크기가 될 겁니다. 즉 전체 전류의 세기는요. I1과 I2에 나뉘어진 걸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류에서 직렬, 병렬 연결일 때의 특징입니다. 자, 이해되죠? 전류는. 자, 그 다음에 전압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압은 기호 V이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전압을 직렬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병렬 연결했을 때 우리 특징 바로 공부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는요. 이 V1의 전위, 그 다음에 V2의 전위,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전압은요. V1에 걸리는 전압과 V2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것과 같게 됩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전체 전압은 여기 걸린 거 전체 합한 것과 같다. 직렬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이에요, 여러분. 병렬 연결된 거 우리 기억 떠올려 볼까요? 우리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조통을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던 거 우리 선생님 그림이 항상 문제가. 자, 같은 수조가 이렇게 평행하게 연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압은 어땠어요? 하나에 해당하는 전압이랑 똑같았죠? 다만 이렇게 병렬 연결됐을 때의 장점은 하나 사용하면 또 그 다음 거 사용하고 또 그 다음 거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압 이렇게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전압은요. V1에 걸리는 거나 V2에 걸리는 거나 그 전위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V는 전체 전압은 V1의 전압과 V2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 요거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전압 선생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무엇이 같다? 전압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요거. 자, 지금 직렬 연결되었을 때는 무엇이 같다고요? 전류가 같아요. 병렬 연결되었을 때는 무엇이 같다? 전압이 같아요. 요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기 저항 볼게요. 자, 전기 저항의 기호는 R이고 단위는 옴입니다. 자, 저항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저항은 무엇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원래 저항 하나 있을 때보다 얘가 지금 2개, 3개 이렇게 직렬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직렬 연결된 개수만큼 저항의 개수만큼 점점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될 거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항을 여기는 아래는 2개 병렬 연결 3개 병렬 연결했어요. 여러분 병렬 연결되었을 때는요. 얘가 지금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나 마찬가지예요. 단면적이 커진다라는 거는 단면적이 커지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전체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특징 하나만 선생님이 먼저 언급할게요. 자, 보세요. 병렬 연결되었을 때는 누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전압은 다 똑같이 걸린다 그랬어요. 얘는 일정한 크기예요. 얘 일정. 그런데 만약에 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커지는 거예요? 전류값이 커지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저항값은 작아지되 무슨 세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전류의 세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께서 멀티탭에다가 막 또 멀티탭 연결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병렬 연결하는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연결하게 되면 반대로 흐르게 되는 전류의 세기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탭을 또 멀티탭 두더지식으로 연결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전류, 전압, 저항에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 같은 것은 무엇이다? 물줄기가 하나로 쫙 흐르듯이, 그렇죠. 전류가 똑같다. 전체 전류나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나 모두 다 똑같다.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때는 어떤 크기가 같다? 전체 전압에 걸리는, 그러니까 전체 전압과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모두 다 같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회로도에 숫자에다 직접 대입해가지고 선생님이 각각의 직렬, 병렬 연결했을 때 전류, 전압, 저항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선 왼쪽에 이거는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 다시 복습해 봅시다.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체 흐르는 뭐가 같다? 그렇죠.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럼 여러분 V는 IR에서 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그렇죠. 저항에 비례하는 거예요. 저항이 지금 1대 1옴이고 여기가 3옴이잖아요. 이 전체 전압이 1대 3으로 여기 걸리게 된다고요. 자, 요거 잠시 뒤에 선생님이 하고요. 자, 오른쪽에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지금 저항을 병렬 연결했어요. 3옴, 6옴. 자, 이때는 무엇이 같다 그랬죠? 전체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게 여기도 12V, 여기도 12V. 각각 걸리는 전압이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전압이 같다. 자, 그러면 V는 IR에서 지금 V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I랑 R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였어요. 저항이 커지면 전류값이 작아져야 되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값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I는 R분의 1에 비례한다. 즉 I랑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선생님이 원래는 문자로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문자로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숫자로 먼저 대입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R1 저항 R1,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저항에는 R2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걸리는 V1, V2, 그 다음에 I1, I2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선 직렬 연결되었을 때 무엇이 같다고 그랬죠? 물의 흐름처럼, 그렇죠. 여기 전체 흐르는 I는 여기 I1에 흐르는 거나 I2에 흐르는 거나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V2를 구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실마리를 볼게요. 지금 전체 저항 구할 수 있죠. 지금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R1과 R2를 더한 거, 지금 길이가 길어진 효과예요.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회로도에서. 그러면 R1 플러스 R2 하면 1옴 플러스 3옴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얼마이다? 4옴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이 회로에서 전체 전압은 얼마래요? 얘는 지금 12V인 거예요. 12V. 자, 그러면 R 값 알고요. 전체 저항 알고 V 알아요. 그러면 I 구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옴의 법칙을 통해서.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V는 IR에 넣는데요. 지금 V는 12이고 전체 전류는 몰라요. 그 다음에 R은 4예요. 4옴. 그러면 I는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3A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A인 거예요. 그러면 다 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흐르는 I가 3A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가 여기도 얼마 흐르고요? 3A 흐르고 여기도 얼마 흘러요? 여기 또 3A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때 R1, R2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계속해서 옴의 법칙이에요. V는 IR. 자, 여기 부분을 보면요. 여기는 지금 R이 1옴이고요. R이, 그 다음에 I는 3A예요. 그러면 V 값은 얼마예요? 3V네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V1은 3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따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V는 IR에 해서 지금 V 값은 모르고 I가 3A이고 그 다음에 R이 3옴이에요. 그러면 V는 얼마예요?
그러네요. 9V네요. 그래서 여기 9V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전체 전류나 I1에 걸리는 전류, I2에 걸리는 전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R1, R2는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V1, V2도 걸린다 그랬죠? 구해봤더니 여기 3V, 9V, 그러니까 3V와 9V가 합쳐져서 전체 저압 얼마 나오는 거예요? 12V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V는 즉 V1 플러스 V2 값이 되겠습니다. R은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류는 어때요? 전류의 값은 I1이나 I2에 흐르는 거나 다 같다. 직렬 연결일 때는 무엇이 같다? 전류의 값이 같다. 요게 지금 증명된 거예요. 자, 각각의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거든요. 차근차근 우리 친구들 전체 저항, 전압, 전류 그리고 각각에 걸리는 전압, 전류, 저항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 다시 빨간색으로 지금 전체 전압이 12V래요, 여러분. 그러면 얘 지금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일 때는 무슨 값이 같다? 전체 전압이나 여기 R1에 걸리는 V1의 전압이나 그 다음에 V2의 전압이나 모두 다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로? 12V로요. 요거 이해되나요? 요거 선생님이 좀 다시 우리 친구들이 보기 쉽게 표현해 줄게요. 지우고 자, 여기 V1도 얼마? 12V. 그 다음에 여기 V2도 여기 12V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I1가 흐르는 I2를 구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요거 해당하는 거 오음의 법칙 넣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오음의 법칙에 넣으면 되겠죠. 자, 구해봅시다. 위에 거 먼저. V는 IR인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R1, V1, V2 지금 R이 3ohm이고요. 그 다음에 I는 몰라요.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지금 얼마이죠? 지금 12V예요. 그럼 여기서 I 나오네요. I는 몇 암페어이다? 그쵸, 4암페어입니다. 여기 I는 4암페어예요. 다 구했어요. 다. 요것만 다 찾아내면 돼요, 우리는.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V는 IR 해서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여기는 몇 암페어이다? 2암페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는 4암페어 흐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2암페어가 흐른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얼마 흐른다는 거예요? 그쵸? I는 I1 플러스 I2 위쪽 아래쪽 흐르는 거 여기에 흐르는 거를 I1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I2라고 했을 때 덕에 더해지는 거니까 전체는 얼마이다? 6암페어이다.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V1에 걸리는 거나 V2에 걸리는 거나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몇 볼트? 12V이고 문제는 저항이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R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R분의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요건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할게요. 요거 뒤에서 설명하고 우선 전체 R을 구해봅시다. 자, I 알고 V 알아요. 그러면 V는 I 아래에 넣어서 그래서 지금 V가 12V이고 그 다음에 I가 6이에요. 그러면 R 전체 저항 R 나오죠? 얼마예요? 2ohm이에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전체 R의 크기는 2ohm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지금 R분의 1로 되어 있냐? 지금 병렬 연결에서는요, 여러분. 병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 식이 조금 달라요. 자, 요거 볼게요. 지금 병렬 연결일 때는 무엇이 다 같다 그랬어요? 전압이 모두 같다 그랬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체 흐르는 I, 전류가요. 이렇게 흐르다가 I1과 I2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전체 흐르는 이 전류가 여기서 I1과 I2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병렬 연결해서 I는요. I1 플러스 I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식을 좀 우리가 변형을 해볼게요. 자, V는 IR에서 I는 무엇이죠? R분의 V잖아요. 그쵸? R분의 V.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는요. R분의 V 이퀄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그런데 병렬 연결일 때는 무슨 값이 일정하다고 얘기했죠? 이 전압값이 일정하다 그랬죠. 얘가 다 똑같다라는 거는 얘를 약분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식이 하나 나옵니다.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게 바로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인데요. 자, 요거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미리 구한 요 값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여기에 적용해 볼게요. 자, R1분의 1은 얼마예요? 3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얘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럼 얘 전체가 18분의 9예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값이 R의 값이 아니라 R분의 1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R은 얼마 나와요? 즉 2옴 나오네요. 이렇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숫자를 가지고 직렬, 병렬, 연결, 회로에서 각각의 전압, 전류, 저항을 구하는 거를 해봤는데요. 지금 뭔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문자로 정리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세요. 이해하고 있죠?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R1, R2이고요. 전체 저항, 전압, 전류를 RVI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V1, V2라고 하고 그다음에 I1, I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직렬 연결일 때는 다시 복습,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무엇이 같다? 전류가 같다. 전류값이 같다. 그래서 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저항, 전체 저항은 얘 길이가 길어진 효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R1 플러스 R2 하면 전체 저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류 봅시다. 전류는 어떻다고요? 전체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모두 어떻다?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전압 보겠습니다. 전압은요, 우리 앞에서 숫자에서 살펴봤듯이 얘가 V1, V2에 나뉘어져서 걸린다 그랬어요. 나뉘어져서. 그래서 전체 전압은 V1 플러스 V2가 되겠습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의 특징은요. 얘는 지금 하나의 회로이죠. 하나의 회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다른 전기도구 여기가 딱 회로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직렬 연결되었을 때는 어떤 전기기구 하나만 이렇게 딱 못 쓰게 되더라도 전체 전류가 차단된다라는 거,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두 개 나뉘어져 가지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이게 만약에 전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구. 우리 그 실험에서 앞에서 봤던 거 다 지우고 전구 하나하나가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얘 전구 하나, 얘 전구 하나. 지금 전구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압이 나뉘어져서 V1과 V2를 더해져야지 전체 전압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구보다 두 개가 직렬 연결됐을 때는 이 빛이 더 처음보다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회로 하나만 망가지더라도 전체 전류가 차단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직렬 연결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 활용하느냐? 퓨즈예요, 퓨즈. 전기기구에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 회로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한다. 즉, 퓨즈를 직렬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다림이라든지 우리 어떤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열 기구들. 그런 것들은 내가 모르고 스위치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류가 흐르면 과열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정 전류 이상 과도한 열이 발생했을 때 직렬 연결되어 있는 퓨즈가 딱 끊어지게 되면서 전체 흐르는 전류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불나지 않도록,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화재 감지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회로가 끊어져 있다가 장치 속의 금속이 열을 받아 휘어지면 회로가 연결되어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장식용 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전구 하나 불이 딱 꺼졌을 때 전체가 꺼지는 거, 그런 전구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전구 생각하면 하나 전구가 나가더라도 나머지는 불 켜져 있거든요. 그런 전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용 전구는 직렬이라고 하지 말고 직렬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병렬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병렬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자, 계속해서 병렬 연결 특징 볼게요. 자, 병렬 연결은요. 전체 전압이나 각각 저항에 걸리는 무슨 값이 같다? 전압이 같다. 그래서 전압이 같다라는 것은 이 값이 일정해. 그래서 I랑 R의 관계는 둘이 반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I는 R분의 1이다. 자, 저항 볼게요. 저항. 우리 앞에서 유도했던 그 식 있죠? R분의 전체 저항분의 1은 각각의 저항분의 1을 더한 것과 같은 값입니다. 우리 쉽게 기억하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였었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병렬 연결된 거는 단면적이 길어진 효과인 거예요. 단면적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분의 1 대신 조심해줘야 될 거는 저항분의 1의 값이에요. 그거는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각각 같다. 요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팁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요. 자, 그 다음에 전류 봅시다. 전체 전류는 여기 쭉 I가 흐르다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각각의 나뉘어진 전류를 더한 값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전압 V1에 걸리는 전압이나 V2에 걸리는 전압이나 같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병렬 연결의 특징은요, 여러분 여기 위에 보세요. 자, 얘는 지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병렬 연결은 지금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위로도 흘러갈 수 있고 아래도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전기기구가 이렇게 꺼졌다 할지라도 밑으로 전류가 흐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병렬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기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기기구들은 그러니까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20V가 다 걸리잖아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잖아요. 같은 전압이 모든 그 저항마다 모든 기구마다 걸리려면 무슨 연결해야 된다? 병렬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병렬 연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내가 지금 안방에서 TV를 보다 껐어요. 그러면 저 거실에 있거나 아니면 공부방에 있는 컴퓨터까지 다 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이게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에 있는 컴퓨터가 끄더라도 또 다른 회로로 전류가 흐르면 돼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기기구들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멀티탭 설명했고요. 병렬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전기 배선 또한 다 병렬 연결되어 있다. 가로등도요. 하나만 고장나서 쩌르르 다 불 꺼지면 안 되겠죠.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얘도 또한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구의 직렬과 병렬 연결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불의 밝기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맨 처음에 그 전구를 하나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구 두 개를 같은 전압에 직렬 연결했을 때 밝기가 더 어두워졌죠. 왜냐면 각각의 전압이 나뉘어져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밝기가 어두워진다. 전구를 두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는. 그리고 직렬 연결의 특징은 하나가 끊겨지면 전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특징이었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는 게 퓨즈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은요, 각 저항마다 또는 전구마다 걸리는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전구의 밝기나 얘를 병렬 2개, 3개 했던 거나 모두 다 똑같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 기구들인 거죠. 우리 집에 220V가 다 모두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약에 이게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220V가 전기 도구마다 나뉘어질 거예요. 그 전압이. 그러면 어떤 전기 기구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거는 사용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모두 다 병렬 연결되어 있고,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특징은 전압이 모두 다 똑같이 걸린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의 도선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거 전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까지 오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전류 전압 저항, 그 다음에 직렬, 병렬 연결까지 너무나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좀 오늘 수업 내용이 좀 길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배운 내용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 1시간에 더 준비했습니다. 저항의 혼합 연결까지 해서 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너무나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고생 많았어요.